자, 가자. 쌤. 응? 왜? 또 왜? 어? 선배가요. 왜? 선배 형이요. 응. 내가 화학 시간 잘못했대요. 제 뭐? 마음이 너무 아팠어. 뭐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 누가? 왜요? 네. 누가 기분 아니 누가 민우한테 뭐라 그랬어요? 효빈 형이 왜? 제가 나쁘게 했대가지고. 효빈이가 자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요? 일방적으로. 왜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자, 보자. 사실 엔트로피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엔트로피 핵심은 바로 열 현상이에요. 열은 항상 뭘 유발할 수밖에 없냐면 chaotic motion. 요거를 이제 유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 출입이 바로 엔트로피의 직접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KOT 무질서한. 케이아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카오스는요? 들어왔어요. 예. 혼돈의 카오스. 예. 그러니까 케이아스인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카오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거의 형용사요. chaotic motion 아시겠죠? 카오스가 아니고요. chaos. 알겠죠? 카오스 아니에요. 내가 틀렸어. 네, 아니 뭐 틀렸다기보다는 일본식 발음이라는 거죠.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 열 출입이 그 엔트로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중요한 게 서라운딩 의 엔트로피 변화. 이게 어찌 보면 전체 엔트로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바로 델타 S 유니브는 Q 유니브 뭐는 소리야? 유니브가 아니고 서라운딩인데. 서라운딩은 Q 서라운딩 오버 T입니다. 저겁니다. 그래서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다짜고짜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조금 배웠습니다. 네, 다짜고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 이 수식은 증명할 수 있다 못한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 증명할 수 없느냐? 당연한 거니까. 아니요. 너무 어려웠어. 아니요. 나도 모른다. 실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아니요. 나도 모른다. 뭐라고? 바로 클라우지우스가 이것으로 엔트로피를 정의했습니다. 정이니까. 네, 정의입니다. 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증명을 해서 나온 수식이 아니고요.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죠? 예? 특정 조건에서의 정의입니다. 알딸딸하냐고요? 그래요?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거 뭐야? 그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네? 그분 여기 오시면 내가 공짜. 그분은 공짜. 진심이에요? 네. 그분은 공짜. 그럼 자기가 말똥말똥할 거 아니에요. 개꿀이야. 야, 37만 5천 어? 원. 아니 무슨 뭐라고? 그분이 어. 존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기 이제 누굴 말하는 건지. 우리 모두 다 아는 그분이요. 방금 나오신 그분 아니가? 네. 우리 모두 다 아는 그분이요. 누구 아니요, 그거 말고. 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분 왜 아니 얘는 다른 사람 말고. 예. 조기 졸업하시는 그분이요. 누가 네. 좀 시작하시는 누군데 그게? 전 뒤에서 좀 유저라고. 자, 빨리 합시다. 자, 빨리. 진짜. 김민우. 진짜. 자, 보자.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돼? 조절. 암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자, 어떤 조건이냐면 단 발열이건 흡열이건. 자, 우리는 발열이란 말, 흡열이란 말 쓰죠. 네. 그리고 발열, 흡열이란 말을 중등 교과 과정에서도 슬쩍 쓰기 때문에 특히나 뭐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한 학생들은 왜 발열일 때 뭐 엔탈피 변화가 뭐 음수라는 둥, 흡열일 때 엔탈피가 뭔지도 모르면서 양수라는 둥, 이런 말 배운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도 똘똘한 애들은 저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발열, 흡열에서 우리는 항상 뭘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온도 변화. 그래서 보통 발열이라 그러면 따뜻해지는 걸 뜻해요, 차가워지는 걸 뜻해요? 보통 발열이면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죠? 따뜻. 그다음 흡열이면 따뜻해지는 걸 뜻해요, 차가워지는 걸 뜻해요? 찹찹.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발열이 됐건 흡열이 됐건 항상 뭐랑 연결 지어 볼 수도 있냐면 온도 변화랑 연결 지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발열이 됐건 흡열이 됐건 온도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발열이 되는데 온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흡열이 되는데도 온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왜죠? 상태 변화인데 설마. 상태 변화? 상태 변화하면 가 아니더라도요. 아니더라도 네. 내부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 발열이 되건 흡열이 되건 온도 변화가 없는 서라운딩이 있을 수 있어요. 우주는 서라운딩이 아니죠. 우주는 전체죠. 너무 큰 정답. 없는 거대 서라운딩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거대 서라운딩.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거대 서라운딩이라. 수조. 바다. 인간 입장에서 네. 온도가 변치 않는 거대 서라운딩. 어디를 가정하는 거겠어요? 빙하. 지구.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자, 무슨 말이냐면 화석연료를 태웠어요. 전형적인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 전형적인 발열이죠. 네.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화석연료인 가스레인지를 연소시킨 다음 그 열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새어나온 열이 지구 온도를 올려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북극곰이 멸종한 거지. 네. 자, 당연해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혹은 지구 온난화가 보통이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내가 끓여 먹은 라면 때문에 아. 지금 당장 북극곰이 전멸한 거야.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내가 우연찮게 실험실에서 흡열 반응을 실험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실험실 온도가 떨어져서 갑자기 내 실험실 주변에 열대성 저기압이 생겨가지고는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서 내가 실험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반경 10km 안에 그 뭐냐면 창원시민 다 죽은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많이 안 돼. 이것도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간의 아주 제한된 행동으로 지구 수준의 거대한 서라운딩이 온도가 갑자기 바박바박 변한다. 좀 이상하잖아. 네. 그럴 경우 온도가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가정하에 제시된 수식이라는 거지. 하지만 고전역학적으로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겠어? 아주 보편적 상황이겠어? 고전역학적으로는 아주 보편적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붙긴 하지만 이 조건이 막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 모든 문제에서는 거의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지구의 온도는 점점 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전 인류가 한꺼번에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안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현대 인류가 존재 자체가 온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없다. 아니에요.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요. 정말이에요. 계속.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오늘 밥 먹었죠. 밥도 뭐건 처먹을 거 아니에요. 인간아. 어쨌건 그 모든 행위에 계속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인은 존재만으로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대로 온도가 오르면 진짜 좆되는데 어떡합니까? 어차피 저희 네. 죽기 전까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요? 네.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지구 문명 멸망하기까지 몇 년 남았어요? 50년? 한 15년 남았어요. 진짜요? 이대로 가면? 한 길게 잡으면 25년. 예. 이대로 가면요. 예, 이대로 가면요. 저희 15년 있으면 다 죽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25년 후에 그러니까는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고요. 인류 문명이 멸망해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15년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오존층. 사건의 지평선이 몇 도예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은 알아요?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은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말은 알아요? 알죠? 우주 용어인데 이렇게 이제 블랙홀이 있을 때 우주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경계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경계 바깥에 있으면 자체 추진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요 경계를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해요. 그런 거였어? 예,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빛도 못 빠져나가요. 그걸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사건의 지평선. 멋있다. 그래서 뭐 그 가수의 노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노래 안 들어봤는데 딱 그거예요. 어떤 계기로 누구와 썸을 타다가 어떤 계기선을 넘어가면 너와의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저걸 알고 있어. 예,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사건의 지평선이 온도 몇 도예요? 1.5도거든. 1.5도. 그 1.5도까지 지금 상태로라면 몇 년 남았다? 옛날에는 30년 얘기했는데 점점 짧아져서 요즘은 20년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20년 후에 1.5도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인류의 힘으로 온도가 더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1.5도 이상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문명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15년에서 길게 잡으면 20년인데 그러면 내 나이는 70이 되는 거고 효빈이 20년 후에 몇 살이에요? 저요. 38살. 30대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30대예요. 안 돼. 20대 아니에요. 20대는 추리예요. 왜냐면 20대는 뭐 저도 가진 게 없잖아요. 20대는 뭐 학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여자친구도 없는 애들도 천지 빽깔일 텐데 20대는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거든요. 다만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인 거지. 근데 30대부터 인간이 뭘 갖게 돼? 30대부터. 여유. 예, 권력과 돈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30대인데 예를 들어 유연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서울대 갔어.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대학원도 가고 막 유학도 갔다 오고 알겠어요? 박사학위 딱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전 세계적인 학교나 막 대기업에 어플라이 했는데 막 다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연봉 막 뭐냐면 박사과정 때 막 논문 썼던 게 막 사이언스 네이처 막 5개씩 쓰고 막 그래가지고 얘 유연이가 스카웃 돼가지고 막 첫 해 연봉 딱 봤는데 5억이야 막 그리고 막 진짜 예쁜 여자친구랑 사귀기 시작해.
그래갖고 치고 있어요. 또 사겨 또 사겨 유언이 막 사겨 유언이 무슨 말 알겠어요? 돈 많아가지고 막 람보르기니 사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갖고 잘 나가는데 막 지금 멸망했어. 유언아 기분이 어때? 슬프네. 그게 여러분의 30대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인류 문명이 꼴랑 1.5도 상승으로 망한 줄 아세요? 바로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쌀하고 밀이 멸종해요. 아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쌀하고 밀이 멸종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문명 자체가 멸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없이 인간이 생존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쌀과 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죠. 대신 쌀, 밀 대신에 다른 곡물이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새롭게 등장한 곡물을 인간이 먹었을 때 소화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쌀과 밀이 멸종해 버리기 때문에 쌀과 밀로 만들어 놓은 인류 문명은 멸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간은 어떻게 될지 뻔한 거죠. 그게 앞으로 25년에서 20년 남은 거거든요. 효빈아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열심히 해서 네. 반짝 잘 살아요. 그래야 35가지인데. 근데 35살까지 어차피 돈이 있으면 막 살아요. 막 산다고요?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력이 생긴다면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다시 대통령 되면 막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쨌건 이쑤시개는 뭐 한다? 꼭공항기. 꼭 외워야 된다. 알겠죠? 외워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뭘 할 수 있느냐? 요 엔트로피 변화가 커진다. 언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가 커질 때. 그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식의 첫 번째 뭐야? 열 출입이 엔트로피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더 많은 열을 흡수할수록 더 많은 무질소도가 변화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무질소도의 이게 뭐냐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그것의 온도와 달려 있는데 묘하게도 온도는 저온 조건일수록 무질소도 증가 비율이 더 커집니다. 맞아요. 이걸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어차피 이 수식이 증명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렇게 클라우지우스가 저거로 엔트로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냥 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써드리는 설명은 어느 책에도 없어요. 그냥 나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왜냐면 이건 어차피 아무 데도 없는 거라서 그냥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온일수록 그 대상의 절대적인 운동 에너지 상태가 낮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온일수록
일정 열량 흡수 후 운동 에너지의 증가 비율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초기에 열량이 100줄 있는 어떤 시스템에 외부에서 100줄이 추가되었다. 그러면 나중 열량은 200줄이 되는 거겠죠. 그럼 100줄이 200줄이 된 거니까 100% 증가란 말이에요. 그죠? 맞나요? 근데 반면에 원래 200줄이었어. 근데 거기에 100줄이 추가됐어. 그러면 300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66%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비유적으로 원래의 에너지 상태가 낮을 때를 상대적으로 저온으로 볼 수 있고 원래의 운동 에너지 상태가 조금 더 높을 때를 고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증명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읽었던 그 영어로 되어 있던 물리화학 책에는 어떤 비유적인 얘기가 나왔냐면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는 기본적으로 큰 소리잖아요. 재채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야구장에서 애풍 재채기를 할 때와 그 동일한 재채기를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는 도서관에서 애풍 했을 때 어디가 더 그 변화가 심하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비유적인 얘기가 있었던 책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이 수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극극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3. 그러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말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도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연력학 제 2법칙을 떠올려 봅시다.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더한 것이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가역적인 경우, 그걸 다른 말로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역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써요? 레버시블이라고 하잖아요. 가역을 영어로 리버시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REV라는 첨자를 써주면 가역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럴 경우 전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이다 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쇽쇽 넣으면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DS 시스템 더하기 DS 서라운딩 이 0이 되는데 그게 언제? 레버시블 가역적일 때. 뭐만 알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이 가역적인 변화의 경우 엔트로피 변화는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가 가역적인 경우에 그 크기의 반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어떤 수식이에요? 요거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t분의
DQ 서라운딩의 레바시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짜자자잔 이 부분 있죠.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인데 앞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얘를 다시 어떻게 바꾸느냐? T분의 Q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죠. 물론 레바시블 할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 자, 이거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죠.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의 마이너스는 시스템의 열량 변화가 되거든요. 위에 근거가 뭐죠? 에너지 주입이 없으니까. 에너지 보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을 살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줄게요. 자, 그래서 3.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에서 하나 알아두실 거, 에너지 보존. 자,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막 말로 표현하잖아요. 막 쓰잖아. 그 에너지 보존을 연력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Q 시스템 더하기 Q 서라운딩은 Q 누굴까요? 아, Q 누굴까요? 유니버스. Q 유니버스겠죠? 맞나요? 시스템의 서라운딩을 더한 게 유니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유니버스의 열량은 항상 어떻게 돼요? 유니버스의 열은 1점 0이죠? 0.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유니버스의 열량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주입이 없다. 바로 이 말은 전 우주에 열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 말은 전 우주에 열이 없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전 우주의 열량 무엇이 없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 우주에 열이 없을 수가 있나요? 태양이 뜨끈뜨끈한데 무슨 말 내겠어요? 그러니까 열이 없는 게 아니라 열량 변화가 없다를 연력학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항상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마이너스 Q 서라운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자 여기 줄게요. 준다. 바로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DQ 시스템 T 한 다음에 레버시블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적분하면 꼴이 어떻게 바뀌느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인티그럴 DQ 시스템 나누기 T의 레버시블 이런 꼴로 바뀔 수가 있죠. 혹은 이 적분형 꼴을 다시 미분한 게 위쪽 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REB의 뜻이 뭐라고 했죠? 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가역적인 경우에서만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알 수 있는 듯 하다. 라고 보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아까 또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델타 S 서라운딩 있었죠? 델타 S 서라운딩은 수식이 뭐였어요? Q 서라운딩 나누기 T였죠? 근데 이 수식은 명심할 건 뭐냐면 리가들리스 오브 가역이에요. or 비가역. 이걸 명심해야 돼요. 가역이라 하건 비가역이라 하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가역 비가역과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런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가역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무슨 말 알겠죠? 어디서 유도가 됐으니까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유도가 됐으니까. 알겠죠? 이해하겠죠? 네. 그 다음 2.4. 자, 한 장 넘기시면 2.4가 나올 겁니다. 2.4. 2.4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자, 이 카르노 사이클은 물리학적으로 중요할 거예요, 안 중요할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엄청납니다. 이게 없었으면 진짜 인류는 큰일 날 뻔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카르노 사이클은 물리학에서는 억수로 중요한데 화학 시험 문제를 내긴 좀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그 결과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세부적 계산은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걸 직접 문제로 내긴 그러니까요. 그냥 결과만 받아들일 건데 민우? 기절할 것 같죠? 잠깐 일어나 있을래요? 민우 힘내요. 힘내요. 그렇죠? 자, 이 카르노 사이클 결론은 뭐다? 바로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입니다. 이게 카르노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엔트로피가 상태함수를 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사실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물론 카르노는 엔트로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그 독립적인 연구를 본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인 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카르노라는 사람은 엔트로피와 무관한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본 클라우지우스가 이상한데? 그러면 엔트로피를 정했을 때 이게 상태함수겠구나를 클라우지우스가 찾아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상태함수는 처음과 나중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함수. 이걸 상태함수라고 했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처음과 나중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 함수가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바로 뭐다? 아까 요 밑에 썼던 것처럼 가역이냐 비가역이냐와 관계가 있겠어 없겠어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가역 과정이어도
가역이라고 가정한 후 계산한 결과가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엔트로피의 가장 기가 막힌 점이에요. 즉 뭐냐면 이 수식상에서는 반드시 가역이어야만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음하고 나중이 가역적으로 변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구한 결과가 실제 비가역으로 움직여도 그 엔트로피 변화는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로부터 어떻게 델타 S 시스템의 일반형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일반형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구할 때 적분 수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분을 하지 않고 계산 결과를 외워서 풀 수 있는 아주 일반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의 업적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이제 피곤해서 어떻게 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1시 5분입니다. 아, 11시 5분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더 하고요. 자, 뭐라고요? 안 피곤하다고요? 민우 죽고 왔죠? 죽었어. 아, 죽었다고요? 아, 그래요? 민우도 조기 졸업해야죠. 네? 저 1을 받아 조기적으로 못하겠네. 왜요? 왜 안 돼? 돼. 6.7인데 1 받아 뭐야? 나도 비슷하게 된다. 1등 못하면 3.5. 저- 아니 근데 그 2학기가 그 반영 반영 비율이 달라. 대입해서 1 받으면 돼야. 줘야 된다. 아니 내가 1을 어떻게 하면 비율로 보면 7, 1, 1이면 똑같다. 이 친구들이 자꾸 희망을 주는군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네. 민호랑 비슷해서 민호가 안 나면 저도 안 나면. 근데 조기 졸업하려면 5대5야. 1학기는. 아 저건 달라요. 아 그래? 예. 안 서울에 갈 거야? 그 생각 보면 저기 효빈이하고 저기 민결이하고 점점 친해진 것 같아요. 아예 놀아주는 거야 그냥. 왜? 괜찮아. 아니 형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처 제가 하는 말에는 받았어. 상처를 받는 야, 진짜 어? 안 물어봤어요. 상처. 민결아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어? 요즘 기분이 안 좋습니다. 또 왜요? 갑자기 또. 아우 진짜. 근데 이거 세한테 말씀 못 드리는데 진짜 제가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제가 요즘 기분 안 좋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연애하나? 왜? 그런 자, 거 보자.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잘 해결되길 빕니다. 어떻게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나요? 아니요, 그게 퍼져나가면 더 위험해요. 아, 퍼져나간다고요? 이건 보통 인간관계구나 이거. 아,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우는 아는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2.4. 네, 아, 여기 왜 노란색이야? 카르노 사이클. 레몬 이게 진짜. 레몬 2개 짠다 한 번에 마시지 좀 잘 2. 뭔가 성격이 확 죽은. 자, 아까 밖에 같이. 뭐 외우라 그랬어요? 아까 뭐 외우라 그랬어요? 델타 S는 S 서라운드. 이 외우라고 했죠? 이거. 외우라고 했죠? 네. 뭐도 외워야 되겠어요? 일반에. 이 두 개만 외우면 엔트로피는 끝이에요. 알겠어요? 네.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 이 두 개만 외우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자, 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1. 첫 번째 1.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입니다. 아, 이해했다. 이상기체의 무슨 과정? 대본이나 등온 과정.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역이건 뭐건 이걸 비가역이건 관계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가역이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 비가역이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선
다짜고짜 뭐라고 가정하자? 가요. 가역으로 가정. 다짜고짜 가역으로 가자. 그러면 이때 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P 델타 오메가 바로 마이너스 P 델타 인티그럴.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1이야. P 델타 V PEX DV. 이게 1의 정의죠. 네. 자, 근데 이때 가역입니다.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죠? 상수. 가역이 자 PEX의 뜻은 뭐예요? 외부압. 외부 압력이죠. 그러면 가역일 땐 외부 압력이 뭐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무슨 압력? 내부압. 내부 압력이 되는 겁니다. 가역의 첫 번째 조건 내외부 압력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알겠죠? 네. 관련된 그래프도 있고 뭐 내용도 있습니다만 됐어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가역일 땐 뭐하고 뭐가 같아진다고요? 외부. 내외부 압력이 같아집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얘 대신에 여기에 또 어떤 조건을 거느냐?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걸어봅시다. 그러면 저 압력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맞나요? 네. 민우에 맞아요? 네. 그런 다음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거느냐? 등온이라고 조건을 걸어줍니다. 뭐라고? 자, 등온이니까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일정해요? 일정하면 적분하고 어떻게 되죠? 일정하게 되면 상수니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nRT 인티그럴 V1에서 dV. 자, 그러면 적분 구간이 뭐예요? 적분 구간이 적분 변수가 V죠. 네. 그럼 V에 대한 적분 구간을 설정하면 되잖아요. V1. 그냥 일반적으로 V1에서 V2라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부피에서 나중 부피로. 알겠죠? 네. 그러면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그 유명한 수식 NRT.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 알겠죠? 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를 쭉 쓰면 이상기체의 등온 가역 과정의 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상기체 여기 조건 걸었죠? 등온 여기 조건 걸었죠? 가역 여기 걸었죠? 그때의 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을 안다면 공부했다면 이 수식 역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등온 가역 과정에서의 일은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예요. 저게 사실은 어찌 보면 고전 연력학의 가장 핵심되는 수식이에요. 마치 F 이퀄 MA 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순서를 보여드렸지만 아예 그냥 저 수식을 둘둘둘 외워야 된다. 네. 알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두 번째 델타 E. E가 뭐죠? 에너지 무슨 에너지? 외부에. 그렇지.
내부 에너지 이 내부 에너지가 이 외우고 있나 모르겠네. 이상 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 표현이 어떻게 되죠? 2분의 3을 오, 바로 NCB 델타 T죠. 네. 이상 기체는 저수식으로 내부 에너지가 표현됩니다. 알겠죠? 네. 이상 기체면 무조건 저수식입니다. 알겠죠? 네. 무조건 알겠죠? 예? 그러면 이상 기체는 항상 저수식이라는 이것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암귀. 그래서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NCB 델타 T. 알겠죠? 이게 그렇다면 등온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 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이거니까 델타 T가 뭐가 돼요? 0입니다. 0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0이요. 0.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된다? 0입니다. 예. 민호 알겠어요? 그 다음 Q가 뭐예요? Q가 뭐예요? Q는 열이잖아. 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아, 네네. 이 수식 이름이 뭐죠? 그렇지. 박수. 민호 웬일이야? 잘했어요? 아, 취했다고요? 아, 뭘 했길래. 자, 요 수식이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저번 학기, 저번 시험 범위인 연력학 제 1법칙이죠? 너 근데 이거 시험 치고 안 어떻게 치웠지? 그래도 점수 없게 나온 거. 그래서 원래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가 뭐하고 뭐? 뭐 더하기 뭐? Q 플러스 W였잖아요. 열 더하기 1 한 게 내부 에너지 변화잖아. 그럼 이거 넘겨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상기체 등온 가역이라고 거는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 어떻게 돼? 네분 0. 0. 마이너스 Q. W는 뭐야? 여기 있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nRT 로그 V1에서 V2. 맞아요? 네. 그러면 얘 다시 쓰면 어떻게 되지? nRT 로그 V1에서 V2.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서 우선 다짜고짜 가역으로 가정을 하면 2를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를 열을 이렇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아까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 인티그럴 dq 시스템 나누기 t의 레버시블 맞나요? 네. 됐죠? 이때 등온 조건을 걸어줍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지금 계속 등온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온이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분하고 무슨 관계죠? 무관해지죠? 그럼 온도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미분했던 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 꼴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원래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이제 적분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등온 조건에서는 바로 이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게 어딨냐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라 이거야. 뭐만 알겠죠? 네. 어차피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지금 가역으로 가정한 이 열량으로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러면 뭐만 남아요? NR 로그 V1에서 V2. 알겠죠? 네. 이게 언제 쓰는 수식이라고요? 등온에서 쓰는 엔트로피,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수식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지. 맞습니까?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민우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쉴게요. 잠깐요. 아니. 잠깐 쉽시다. 자, 됐습니까? 네. 자, 조금만 더 하고 싶지. 내용이 끊어지면 안 돼서. 자, 여기 쉴게요. 여기 쉰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 번만 써보면 이상기체의 등온 과정에선 유니버설하게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NR 로그 V1에서 V2. 적분 따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를 외워. 그냥 이 식을 외워. 알겠죠? 적분 따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외웠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이 등온 과정 아니면 무슨 과정이겠어요? 변온 과정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온도가 일정하거나 온도가 변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 세상을 나누는데 레몬즙을 먹어본 사람과 레몬즙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예외 있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전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걸로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나눈 거니까. 그럼 생각해봐. 등온 과정과 변온 과정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면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 없어? 없겠지. 이 두 개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모든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도 이것도 수식이 있는데 그걸 외워 놓으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겁니다. 이거잖아? 그럼 이때 이 부분을 냉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라는 말 뜻을 알겠어요? 네. N은 뭐예요? 몰수. C는요? C는 뭐예요? 열에다가 지금 비열이요. 왜? 중학교 때 Q는 CMT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그게 열이잖아요. 원래 그 정의 그대로 쓴 거예요. 대신 질량 대신에 뭐를 쓴 거고요? 몰수를 쓴 거고요. 그래서 질량이 아니라 몰수로 바꿔서 몰수의 비열의 온도 변화, 그걸 열량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비열이 일정하다고 하자. 그러면 일정한 비율을 적분 기호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빼주고
온도의 역수를 온도로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적분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T1에서 T2까지.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NC 로그 T1분의 T2. 알겠죠? 네. 이게 온도가 변할 때 엔트로피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엔트로피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이 두 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경우에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비열은 몇 가지죠? 비열 두 가지요. 두 가지죠. 무슨 비열, 무슨 비열? 바로 N, CB, T1부터 T2, N, CP, T1에서 T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면 됩니다. 네. CB는 무슨 비열? 정적 비열. 정적 비열. 정적은 뭐가 일정한 거죠? 부피가 일정.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고요. CP는 무슨 비열? 정합 비열. 등합 비열이죠. 혹은 뭐 정합 비열. 등합, 정합 다 좋아요. 이때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압력이 일정한 거죠. 지금 변하고 있는 과정이 부피가 일정하냐, 압력이 일정하냐에 따라 비열만 바꿔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두세 가지 식을 기억하면 이것으로 모든 엔트로피를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다. 네.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그드세요. 네. 이 앵글 또 틀어졌네. 제가 했는가요? 아니 남현이 나와 있나? 근데 글자가 잘리진 않았고. 누나도 카메라 켰죠? 안돼.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